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R1, 그럼 이제 이게 R1이라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SQL문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를 물어봤는데요. 자, select는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검색하는, 추출하는 건데요. 그 조건이 없고 from R1이라고 했으니까 R1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select 옆에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distinguish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을 제거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정리하자면 R1이라는 릴레이션에 모든 레코드를 추출하되 학년이 중복되어 있으면 하나만 추출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그 학년을 추출하면 얘만 갖고 오는 건데, 얘만 추출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그 select문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직적인 연산이라고 부르죠.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추출해낸다 그랬고요. 자, 이렇게 다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값. 다시 말하면 1학년, 1학년, 2학년, 2학년. 지금 이건 중복된 값이잖아요. 그래서 1학년 한 번, 2학년 한 번 중복된 값을 제거하고 추출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DCL 명령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명령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 하나가 DDL 명령어. DDL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정의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DML, 이거는 조작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써있는 제어, DCL이 해당이 되겠죠. 자, DDL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할 때 쓰는 언어인데요. create, alter, drop, 이것이 DDL이 되겠죠. DML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것을 DML, 조작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elect, insert, delete, update, 이것이 DML이 되겠죠. 자, 그럼 DCL은 뭐가 있습니까? commit, rollback, grant, revoke가 DCL이겠죠. 그럼 DCL 명령어가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select는 뭐죠? DML에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SQL 명령어 또 SQL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능에 해당이 되는 언어들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병행 제어 기법 중에 로킹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요.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유할 데이터가 있고 여러 개의 시스템이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걸 병행이라고 합니다. 병행을 하다 보면 이 데이터 영역이 여러 개의 시스템에 접근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시스템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너무 오랜 시간 쓰게 되면 다른 시스템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가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병행 제어인데요. 자, 그 중에 로킹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킹 기법은 그 데이터를 묶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쓸 때는 다른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로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로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보시면 로킹 단위라고 하는 것은 로킹 대상이 되는 객체의 크기를 로킹 단위라고 불러요.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데이터를 묶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도 묶을 수 있고요. 파일이나 레코드, 뭐 필드도 로킹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로킹 단위가 작으면은요. 관리해야 될 로크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읽을 때마다 반복해서 읽어야 되니까 오버헤드가 증가해서 오버헤드는 증가하지만 병행성은 높죠.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도도 증가해요. 그런데 로킹 단위가 크면요. 관리해야 될 로크 수가 적으니까 오버헤드는 줄어요. 그런데 병행성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묶어놓고 나만 쓰면 다른 트랜잭션들은 어때요? 더 많은 시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크 수가 크고 로크 수가 작을 때 로크 단위가 커지면 로크 단위가 커지게 되면 관리해야 될 로크 수가 적고 또 여러 번 읽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오버헤드는 감소하지만 병행성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의 무결성 제약 조건 중에 기본키와 관련되어 있는 무결성. 기본키는 레코드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키가 기본키인데 기본키가 널 값을 가질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을 개체 무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참조무결성이라는 건 뭐냐? 참조무결성은 주의하셔야겠죠? 누구와? 참조하려고 하는 외래 키와 연관되어 있는 게 참조무결성이다 라는 거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뷰라고 하는 것의 장점이 아닌 것 그랬는데요. 일반적으로 뷰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이 된 자료만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 유도된 가상 테이블이에요.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있지는 않아요.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그래서 보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자, 그리고 뷰는요. 그 물리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지 않고 논리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또 사용자에게는 사실 실제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그 뷰는요. 그 기본 테이블과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또 논리적인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필요한 내용만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정의되어 있는 뷰는 또 다른 뷰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고요. 하나의 뷰를 삭제하게 되면 그 뷰와 연관되어 있는 뷰들도 자동으로 삭제가 돼요. 자, 뷰의 장점은요. 논리적인 독립성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사용자가 데이터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의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그런데 이 뷰 자체는 인덱스를 가진다 그랬는데 뷰는 인덱스가 없어요. 독립적인 인덱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뷰는 한번 정의된 뷰는 변경할 수 없어요. 변경하려면 새로 뷰를 만드셔야 돼요. 기본 키로부터 유도되는 이 뷰는 셀렉트라고 하는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뷰는 그 삽입 삭제 갱신에 제약이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투명성이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투명성에는 이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위치 투명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중복 투명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건 장애 투명성이죠. 그 다음에 미디어 액세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투명성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미디어 액세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없습니다. 자, 이 투명성, 위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이 된다는 뜻인데요. 실제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이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위치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중복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곳에 중복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반 사용자는 하나의 데이터만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만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애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 트랜잭션이나 DBMS나 또는 네트워크 컴퓨터 어떤 장애하고 불구하고도 트랜잭션이 정확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장애 투명성이에요. 중복 병행 투명성이 있지 이 미디어 액세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 병행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동일하게 실행이 되더라도 모든 트랜잭션을 각각의 트랜잭션의 어떤 결과에 영향을 서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병행 투명성이거든요.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네 번째, 여기에 집어넣으려면 병행 투명성이 들어가야겠죠. 정규화의 목적. 정규화는 앞부분에서도 이제 한번 다뤄봤는데요. 그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릴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이상현상을 방지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정규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복을 배제하고 삽입 삭제 갱신의 이상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정규화예요. 정규화의 목적에 대한 걸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규화의 그 절차 제1정규형 모든 원자값 도메인 원자값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1정규형이었죠. 제2정규형은 이행적인 함수적인 종속관계를 그러니까 부분 함수적인 종속관계를 제거한다. 모든 기본키에 다 결정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2정규형에서 3정규형은요. 이행적인 함수적인 종속관계를 제거한다. 완전한 함수적인 종속관계가 있어야 된다. 기본키가 아닌 게 다른 키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BCNF 정규형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키가 결정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조인 종속, 다치 종속이라고 하는
그 정규화 과정들 머릿속에 한번 담아 주셔야 합니다. 정규화의 목적은 삽입 삭제 갱신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최소화하고 중복을 배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함수 종속의 추론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여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게 기본키 결정자라고 부르고요. 뒤에 써 있는 것은 이 하살표가 이제 함수적인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결정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기본키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써 있는 것도 우리는 종속키라고 해요. 종속자. 기본키가 아닌 키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x를 기본키라고 했고 x가 y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y가 또 z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y는 기본키가 아니거든요. 기본키가 아닌 키가 다른 키를 결정한다? 이걸 뭐라고 불렀죠? 이행 함수적인 종속관계, 즉 이행 규칙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행 함수적인 종속관계는 정규형을 할 때 제거가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행 함수적인 종속관계는 제2정규형에서 제3정규형으로 갈 때 우리가 세분화해야 하는 정규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겠죠. 자, R과 S라는 두 개의 릴레이션의 디비전 연산, 나누라는 뜻인데요. R을 S로 나누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보시게 되면 자, 뭐 D2, D3이 공통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자, D2, D3, 1과 A가 써 있네요. 두 개의 릴레이션 R과 S가 있을 때요. R의 속성이 S의 속성을 모두 가진 튜플에서 S가 가진 속성을 제외하고 추출하라는 의미가 디비전이거든요. 자, 그러면 1A를 제거해 볼까요? 1A를 제거했죠? 제거하고 뭐가 남죠? D1에서는 A와 B만 남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플레이어 테이블이라는 게 있을 때 플레이어 네임과 팀의 아이디 하이츠라고 하는 컬럼이 존재한다. 자, 문법적인 오류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자, 우선 select는 추출하는 뜻이잖아요. 플레이어 네임하고 하이츠가 필드고요. 속성이 있고요. from은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고요. 그럼 정리하자면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에서 플레이어의 이름과 하이츠를 추출하십시오라는 뜻인데 where라고 하는 조건절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팀 아이디가 코리아인 것만 추출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and라고 써 있거든요. and. 자, 이 구문이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뭐뭐 이상, 뭐뭐 이하라고 하는 표현으로 between을 쓰긴 하거든요. between 하고 A and B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표현 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죠. 만약에 맞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맞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between 즉 뭐가 여기에서 보시면 하이츠 키가예요. 그러면 앞에 하이츠가 between 얼마? 170 and 180 이렇게 쓰셔야 맞는 구문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로그를 필요로 하는 회복 기법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로그라고 하는 것이 로그 파일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시간이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파일을 로그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로그를 통해서 회복해 사용이 되는 기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즉각갱신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각갱신 기법이라고 하는 게요. 트랜잭션의 데이터를 갱신하면 트랜잭션 부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즉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하는 걸 말해요.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즉시 장애를 회복하는 걸 말하고요. 로그 파일이 로그로 필요로 하는 회복 기법은 즉각 갱신 기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장애가 발생해서 회복 작업을 수행을 할 때를 대비해서 그 갱신한 내용 등을 로그에다가 담거든요. 그래서 로그는 즉각 갱신 기법에 사용이 되는 기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DML 이거 또 나왔네요. 조작어라고 되어 있죠. DML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select, insert, delete, update가 있고요. 얘는 굳이 말하자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DL에 해당이 되겠죠. 데이터 정의어에 해당이 됩니다. create, alter, 그 다음 drop, 이것은 DDL에 해당이 됩니다. 자, DDL 말고 또 뭐가 있죠? DCL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제어, 병행, 수행, 무결성, 권한, 제약, 이런 것들이 DCL인데요. 커밋, 롤백, 그 다음 그랜트, 권한을 부여하는 그랜트, 그 다음 리보크, 권한을 뺏어오는 리보크.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능과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네요. insert, update, delete 이 자리는 굳이 들어간다면 select가 들어가야겠죠. 자, 다음과 같이 위쪽 릴레이션에서 아래쪽 릴레이션으로 정규화를 수행했을 때 어떤 정규형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우선 볼까요? 도시라고 하는 이 도메인의 원자값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도메인은 원자값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두 개의 속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시라는 속성이 여러 개의 값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수행한다? 원자값만으로 이루어지는 제1정규형을 쓴다 라고 하는 거. 자, 정규 표현에 대한 문제도 지금 쭉 풀어보신 같이 저랑 여기까지 오셨다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머릿속에 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도, 부, 이, 결, 다, 조 이렇게 해서 정규형들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외워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관계 대수에서요. 순수관계 대수가 있는데요. 그 순수관계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select, project, join, division이 순수관계 연산이고요. 집합 연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죠. 합집합, 유니언, 뭐 교집합, 곱집합, 이 카디션 프로덕트 역시 이게 집합 연산에 해당이 됩니다. 순수관계 연산에서 이제 select라고 하는 게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만 추출해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걸 수평 연산, 행 단위로 표현하는데요. 자, 이 순수관계 연산에서 이 select문은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디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기 표현 기호를 쓰죠. 이렇게 나누기 기호 표현을 씁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걸 수직 연산이라고 불러요. 자, 릴레이션에서 속성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걸 말하는데요. 자, 얘는 이렇게 파이로 표시하는 게 프로젝트입니다. 카디션 프로덕트는 집합 연산인데요. 하나 더 짚붙이자면 카디션 프로덕트는 두 개의 릴레이션의 속성들은 더해진 결과 그 다음 튜플들은 곱해진 것들이 결과로 나온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QL에서 집계 함수가 아닌 것 그랬거든요. 자, 우리 집계 함수는 그룹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룹 함수는 대표적인 게 sum이 있죠. 합계를 구하는 거. 그 다음 average를 뜻하는 avg, 평균을 구하는 거요. 그 다음 max와 min, 최대값, 최소값이 있고요. count가 건수, 개수를 구하는 게 있는데요. 자, create라고 하는 것은 집계 함수가 아니죠. 굳이 얘기하자면 데이터베이스의 DDL, 정의어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스키마, 테이블, 뷰, 인덱스 이런 것들을 생성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create예요. 그래서 create는 DDL 명령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릴레이션을 조작할 때 데이터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곤란 현상. 정규화 문제가 지금 풀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건 정규화고요. 롤백은 뭐죠?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행을 중단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게 롤백이었어요. 자,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튜플의 수가 카디널리티, 기응수, 대응수였죠? 아노멀리라는 게 이상현상입니다. 이 아노멀리라는 이상현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데이터에 불필요하게 중복이 되거나 해서 발생하는 곤란한 현상을 이상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정규화를 거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화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세분화하는 것이 우리가 정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삽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릴레이션에서 어떤 데이터를 삽입하려고 할 때 의도치 않은 다른 레코드가 같이 삽입이 되는 걸 말해요. 삭제 이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튜플을 삭제하려고 할 때 의도하지 않은 상관없는 값이 함께 삭제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갱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션에서 튜플에 있는 속성을 갱신할 때 내가 갱신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까지 같이 갱신이 되는 정보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갱신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릴레이션에서요,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랐는데요.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표입니다. 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라는 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표는 튜플과 어트리뷰트,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좀 짚어보면요. 자, 튜플의 삽입 삭제에 대한 작업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시간이 변하면 릴레이션에 있는 튜플들은 당연히 변하겠죠. 하나의 릴레이션의 튜플들은 다 똑같으면 안 되겠죠. 중복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서로 다 다른 값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성은 도메인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작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도 릴레이션의 특징이겠죠. 자,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튜플의 순서도 중요하지 않지만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의 순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릴레이션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 튜플들의 순서가 있다, 순서가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과목에 해당이 되는 건 문제인데요. 자바 프로그램의 조건문 중에 사망 조건 연산자를 사용해서 옳게 설명한 걸 물어봤잖아요. 사망 연산자는 항을 3개 갖고 있는 연산자를 사망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 조건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건항을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앞에 써 있는 조건이 참일 때 실행이 되는 게 두 번째 항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앞에 있는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이 되는 항을 세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사망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이 예제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사망연산자로 변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얘가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i와 j를 비교한 값에 물음표를 담으시고 조건이 참이면 k라는 변수에 i에서 j를 뺀 값을 담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항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k에다가 i와 j 값을 더한 값을 담아라. 자, 그러면 조건 다음에 물음표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겠죠. 자, 이거는 대소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안 되겠죠. 이것도 맞겠죠. 이것도 안 되겠죠. 두 번째, 자, 저장값이 k라고 하는 변수가 앞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할 건 i-1, i-1이라는 값 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